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해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집을 구입하고 지금 큰 세금 문제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부가 한 말이 거짓말인가? 하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정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바로 주택수 착각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이 주택수 규정을 잘못 이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업체가 이 헷갈리는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필요한 주택을 사고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혼동하기 쉬운 주택수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필요한 정보 끝까지 챙겨가세요. 주택수 헷갈리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즘 저한테 전화 상담을 많이 주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4년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보면 올해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는데 그럼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택수 제외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올해 안에 사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빼주는구나. 그런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분명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판단에서 주택수 제외라는 말을 보고 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이 새로 산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말한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중과를 판단할 때만 해당됩니다. 즉,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땐 여전히 그 새로 산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괜히 집을 샀다가 비과세 못 받고 몇 천만 원 세금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일부 세금 판단에서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는 별도의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 발표를 일부만 듣고 섣불리 투자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확한 정보로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 제외니까 괜찮다는 말만 듣고 결정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중과 규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하면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공제도 못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소형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문제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따져보면 정부가 말하는 주택수 제외는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따질 땐 해당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판단할 때는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긴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때 따지는 주택수에는 해당 주택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부세는 1인 기준 9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을 잘못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자체가 깨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강남의 고가 주택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2억 원까지 공제받고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까지 모두 적용된 상태였죠. 그런데 최근 한 분양 대행사에서 이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소형 신축 주택 하나 분양받으세요.
월세도 받고 세금은 전혀 걱정 없어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요. 이 말을 듣고 부부는 혹해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니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종부세 부담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고 포기하셨고 그때 분양 대행사 말만 믿고 계약했으면 세금 폭탄 맞을 뻔했어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셨습니다.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종부세 12억 공제,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땐 해당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걸 모르고 집을 사면 정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 또 다른 사례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분양 주택이었기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 채를 양도하면서 2주택 기준으로 세금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3주택자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특법 98조 7항을 보면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만 해당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할 땐 해당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복잡하니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에 속아 섣불리 주택을 구입하면 노후 자산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 부담만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도 헷갈리지만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 경우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지자체의 주택분으로 과세해달라고 신고한 경우, 이럴 땐 대부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된다면 종부세 주택수에서도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팔았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주택수 기준 2가지만 더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시가 1억 미만 주택 5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지역에서 기준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판단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판단 때는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액이라 괜찮겠지 하셨다간 세금 부담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 임대주택 관련 오해. 부천이나 세종 같은 지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판단 때는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추가 주택을 샀다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어머님과 자녀 2분이셨습니다. 큰아드님은 이미 결혼해 별도 세대, 둘째 아드님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둘째 아드님이 단독으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둘째 아드님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 감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토지를 일부 보유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토지 위엔 큰아드님의 상가주택 겸용주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취득세에서는 주택 부속 토지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결국 어머님이 토지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둘째 아드님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겸용주택이 뭔가요? 바로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형태죠. 이런 부동산은 단순히 주택이 아니어도 관련 토지와 함께 주택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1억 미만 소액주택도 상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이나 토지 소유 여부도 주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으로 쓰는 건물 자주 보셨죠? 법적인 용어로는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더 깊이 풀어볼게요. 겸용주택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취득세 감면을 못 받은 경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를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부수 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토지일 뿐입니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택수를 따질 때 세목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늘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금 규정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심지어 양도세 상담조차 꺼리는 세무사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에서 느끼지만 상속이나 증여까지 제대로 컨설팅하려면 양도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꼼꼼히 검토하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주택 사고 팔 때 이 부분을 몰랐다간 세금 폭탄 맞기 딱 좋은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택 거래하실 땐 무조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이야기만 듣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주택 부수 토지 보유 시 주의사항. 주택 부수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소형 신축주택 등 주택수 제외 오해. 소형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을 사면 일부 세금에서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양도세, 특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땐 해당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수에서 제외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주의사항. 동일 세대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1억 미만 주택 관련 오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기준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액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관련 세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수 판단이 가장 핵심인데 지방세와 국세 기준이 달라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통일해서 개선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히 따져서 피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